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니까 국민의힘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후보군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 얘기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탄핵 반대를 외쳤죠. 나 의원은 사실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혜택이라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대표 출마를 연거푸 저지당했죠. 그런데 정작 탄핵 국민에서는 친윤 인사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기각,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윤 대통령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놈들은 줄줄이 지금 배신을 했죠. 그런데 윤 대통령으로 인해서 당권 꿈을 접어야 했던 나 의원은 오히려 윤 대통령을 적극 보호했던 것입니다. 나 의원은 아직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력한 대권 내지 당권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경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배석제 없이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 권영세, 권성동 또 대변인 이런 사람들 한 4사람이 가서 30여 분간 차담을 나누고 왔습니다. 차담을 나눴는데 나 의원은 혼자서 나 의원 혼자만 별도로 불러서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아마 그만큼 깊은 얘기들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은 나 의원에게 미안한 감정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따로 불러서 또 각별한 관심을 보였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안타깝다 그렇게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처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향후 치러질 조기 대선 등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마 의지를 굳혔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들 가운데 1위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언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장관 주변에서 지금 출마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측근들은 8일날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면 한덕수 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금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잠룡들 가운데 가장 확고한 보수적인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줘 왔습니다. 강경보수층에서는 김 장관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죠.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전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일어서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동안 김문수 장관은 홀로 자리에 앉아서 꼿꼿하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꼿꼿문수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장관은 국무위원석에서 주변에 들릴 만한 자리에 있던 장관들에게 일어서지 말라고 주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사람이 일어서지 않고 있다가 또 야당 의원석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마지못해 일어섰는데 김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보수 진영에서 가장 듣고 싶어 하거나 보고 싶어 하는 장면을 만든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지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문재인은 김정은의 기쁨조다. 박근혜, 이명박이 구속이라면 문재인은 당장 총살감이다.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에둘러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저는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누구에게나 해야 할 얘기는 한다. 나는 빈손이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겁나고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을 때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장관직 제안을 받고는 제가 대통령보다 나이가 9살이나 많은데 얼마나 불편하시겠느냐. 나는 성격이 모나고 또 직선적이라서 대통령께서 불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용산에서는 그 점까지 다 고려해서 인선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선소리 면허를 받고 이제 장관직을 맡았던 것이죠. 김 장관은 또 유력 주자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명태균 의혹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면서 김 장관에게 출마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유민주시민연합, 대자연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연합이
김 장관의 아파트 앞까지 찾아가서 대권 출마 그리고 국민의힘 복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처럼 김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은 사명이자 소명이다. 국민의힘은 김 장관의 복당을 허락하고 경선의 길을 열어라. 즉시 대선 출마, 김 장관은 즉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라. 이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장관은 집 앞까지 찾아온 지지자들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밑으로 직접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에게 이렇게 촉구하시게 된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한 분도 아니고 몇 명이 함께 짜고 탄핵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 측 핵심 관계자에게 그래서 제가 한번 김 장관의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역할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출마를 굳혔다. 이런 뉘앙스의 대답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월 말 월간 중앙과의 인터뷰를 하면서도 대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인터뷰 기사에는 제외된 부분인데 제가 인터뷰를 했던 기자한테 별도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조망할 기회가 있었느냐, 대선 출마를 위해 준비가 돼 있느냐, 이렇게 김 장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김 장관에게 물어봤더니 김 장관은 나만큼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나? 국회의원 3번 했지, 경기도지사 2번 했지, 장관 했지, 그리고 최근까지 국정을 공부할 기회가 많았다.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때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 이후에도 도지사 등을 거치면서 공부를 참 많이 했다. 나만큼 이 정도로 경험을 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김 장관은 국민의힘 복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마를 선언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또 이미 이재명과는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현재는 부총리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재명이 몸조심해라 이렇게 말한 것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나치 독일의 히틀러도 한 적이 없는 매우 무시무시한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서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 장관은 어제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된다. 정권 재창출이 아닌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 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다. 다시 한번 도약해서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3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서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주에는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30대의 지지율이 폭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한 전 대표 측에서는 비상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보수 진영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한 전 대표는 30대에서는 3.0%에 그쳤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13.6%, 또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었었죠. 홍준표 지사, 홍카콜라라고 해서 홍준표 시장은 12.7%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불과 3.0%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경원 2.8, 안철수 2.3, 오세훈 2.4, 원희룡 1.7, 박형준 1.3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의 경우에는 2030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의 미래를 대표하는 인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한동훈이란 브랜드가 젊은 층에 예전만큼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전 대표 측에서는 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친한동훈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반 이재명 세력을 모두 끌어모아야 할 판에 또 분열의 단어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경선에 개입하면 불리해 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높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 80~90%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탈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흡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도층을 흡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집토끼를 내몰아내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하루빨리 윤 전 대통령과 당을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또 송영훈 전 대변인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랑하면 자유롭게 해주셔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비유도 끌어들였는데 무슨 삼류 연애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재명과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당이 4분 5일 될 것입니다. 하필 한동훈계에서 이런 말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동훈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에 같은 생각인지 어떤 생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판국에 뺄셈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본인의 흥망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자유우파 전체의 손해가 되는 일이고 또 결국 이재명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